사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물러가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정정국, 그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오랜 악연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지 아닌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태원 차장. 네. 어떻습니까? 실제 그런 건지 아닌지 네.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설명이 저 영상을 능가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좀 되는데 마치 홍콩 누아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낸 영화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완구 총리가 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거기는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배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완구 총리가 어제 느닷없이 예고 없이 갑자기 사정을 하겠다. 부패와의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세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방산비리, 두 번째는 자원외교, 세 번째는 기업의 비자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검찰, 경찰 모두 사정의 칼날을 벼리고 있는데 그 칼끝이 바로 MB 쪽 사람들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과거의 어떤 악연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수진 차장. 네. 조수진 차장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복수라는 테마, 지금 많은 분들이 입에 지금 담고 있는 테마인데 그게 과연 복수라는 감정이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 주십시오. 네, 이 복수란 단어가 참 무시무시한데요. 이 이완구 총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애증을 살펴볼 때 그리고 또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했던 발언까지 넣어본다면 복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요.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 기자회견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 박수치지 않은 국민은 없는데 부정부패 척결을 얘기하면서 어느 방면의 부정부패냐. 여기에 대해서 해외 자원 개발을 꼽았거든요. 네. 굳이 해외 자원 개발을 꼽은 이유가 뭘까? 저는 참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해외 자원 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도 가장 큰 업적이라고 평가를 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고강도 사정을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죠. 2009년에 바로 이 세종시 원안이냐 아니면 수정안이냐 이걸 가지고 여권에서 굉장히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지는데 이 2009년에 이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완구 당시 충남도지사는 가장 유력한 그 충청권 출신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세종시 그 수정안 문제에 대해서 기미가 보이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세종시 원안 고수라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레임덕이 올 거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합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이후에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09년 9월에 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밀어볼 때 이게 왜 지금이냐? 왜 자원 개발 부분이냐? 그리고 또 이완구 전 총리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애증 관계까지 포함시켜 본다면 참 흥미로운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자면요. 이완구 지금 총리죠. 총리가 과거에 썼던 회고록에 보면 경제적 실익을 챙겼을지 모르지만 대국민 신뢰에 이뤘다. 세종시 원안 그 부분 말씀하시죠. 그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이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철학이 빈곤하다. 이런 정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독설을 퍼부은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완구 총리가 이 부패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당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 않고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그 장면에서도 어떤 그 이완구 총리의 어떤 결기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걸 과연 복수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저는 판단은 좀 유보하고 싶지만 예. 어쨌든 심상치 않은 기류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혈액암 판정을 받고 사찰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혈액암 판정을 받고 결국에 총선에선 불출마하고 이후에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상당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기를 맞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는데 어떤 이유로 이 사정 정국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 본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 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중차대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해외 자원 비리 문제, 야당에서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야당의 주장에 맞장구도 쳐주고 또 사정정국 드라이브도 걸고 분기도 잡고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우 변호사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 이완구 총리의 또 개인적 의견이겠습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다음에 저런 발표를 하셨으니까요. 그럼 결국 이제 이게 전 정권 사정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을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게 자원개발뿐만 아니라 어젠가요? 포스코 건설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에서 100억대 비자금 얘기 나오는데 포스코는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정권과 굉장히 밀접한 회사가 있는 관계가 있는 회사죠. 예전에 포스코 회장 선임할 때부터 이상득 의원이 힘을 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중의 관측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자원개발을 수사를 하고 포스코 건설을 직접적으로 압수수색하느냐는 것을 보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 정권 사정의 어떤 칼날을 지금 들이미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칼날을 겨누는 게 박근혜 대통령께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완구 총리가 일단 그런 논란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는데 하태원 차장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당연합니다. 부정부패 심각하고 국민 불신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집권 3년차 힘있게 나가야 될 시기인데 그리고 명분이 있습니다. 내각 진용도 갖췄고요.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고요. 역대 과거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게 성공하면 박근혜 정부가 힘있게 다음 어떤 시책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다목적 포석으로 볼 때 충분히 사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데요. 그게 과연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까지 지금 논의했던 그런 어떤 특정 과거 정부를 겨냥하는 그런 사정 드라이브라면 어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일단 본인은 어딜 겨냥하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오늘 포스코를 전격적으로 사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포스코에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스코가 조성한 자금들 MB정부 쪽 관련 사람들한테 갔다. 이렇게 지금 보고 검찰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이완구 총리가 얘기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위산업 비리, 두 번째는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해외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배임 의혹, 이 세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MB 정권 사람들은 굉장히 뿔이 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자원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또 여기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를 하겠다는 거냐. 이거는 MB 정권에 대한 어떤 전 정권 길들이기 차원 아니냐. 지금 야당을 향해서 현 정권이 수사를 한다면 야당에서는 바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전 정권에 대해서부터 수사를 하게 된다면 야당도 꼼짝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 비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들여다봐도 되고 뭘 해도 박수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바로 포스코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밀접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측근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 표적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네요. MB 쪽에서도 지금 발끈하고 나설 텐데 자, 가만히 있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총리 취임하고 첫 조치가 누구를 때려잡겠다는 게 적절한 것이냐. 자,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기류가 어떻습니까? MB 쪽 기류. 글쎄요,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겠다는데 거기에 또 대놓고 저항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약간 그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있다 이런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겉으로 저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사정의 칼날이 정말 어떤 심층부를 MB의 측근에 심층부를 도려온다는 그런 징후가 있으면 MB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예. 어쨌든 지금은 명분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발할 수 없는 그런 묘한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MB 쪽에도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공방이 벌어진다면 정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 같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총리에게 부패 척결을 지시한 건 여러 뜻이 있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셨군요. 사정으로 청와대가 전국을 주도하고, 자, 그 다음에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하고, 세 번째, 김영란법 통과와 함께 부패 척결로 이미지를 끌어올리려는 포석 같습니다. 상당한 깊이 있는 해석이네요. 비서실장 바뀌더니 정부적 판단이 좋아진 듯합니다. 조수진 차장이 좀 답을 주셔야겠는데 네. 저희들 패널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분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딱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가장 큰 것 바로 조폭과의 전쟁이었죠. 예.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 경제를 어떤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실명제라든지 또 고강도의 아주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해서 떨어진 인기를 어느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가지 포석에서 지금 생각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등 돌리는 국민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정부까지도 제외시키지 않겠다. 이런 의지에 대해서 박수치지 않을 국민은 없겠죠. 그리고 또 시청자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김영란법 통과, 이 법안의 어떤 각 세세한 어떤 요소와는 관계가 없이 이 부정부패를 완전 차단하겠다라는 이 법안의 취지 때문에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모두 다 종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수진 차장이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